코체코체 코미디언의 책 읽기. 예. 네, 2023년 8월 6일 일요일, 네, 코미디언의 책 읽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요, 세스 고딘, 네, 섹스 고딘이 아니라 세스 고딘,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네, 세스 고딘이 쓴 마케팅이다라는 책인데, 네, 이 책 제가 굉장히 메모도 많이 하고 밑줄도 많이 그었어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기존의 관념을 부서뜨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2부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원제는 This is marketing, 한글로 번역하면 마케팅이다, 이런 책인데, 네, 제가 요즘 마케팅이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사서 읽게 됐는데 굉장히 잘 고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배우고자 하는 태도 같은 것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 같은 거를 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에요. 말 더 길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인상 깊었던 문장들 소개해드리고 또 썰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마케팅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통한다. 바로 누구를 도울 것인가 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누구를 도울 것인가? 이 생각에서 마케팅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누구를 여러분들은 돕고 싶습니까? 예. 저는 사실 내가 좀 주목받는 삶을 살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누구를 도울 것인가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작가가 하는 말에 의하면 누구를 도와야만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그래. 제가 지금 좀 노력하고 있는 예술 장르에서도 정말 굉장한 실력가들 또는 굉장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돕게 되고, 그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명성과 또 인기, 부 이런 거를 다 얻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는 생각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예.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제낄까 이 생각은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 차이 하나가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한 사람 한 사람 큰 차이를 만드는데 지금부터라도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었어요. 네, 또 다음 문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다.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구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 뿐더러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변화를 일으켜야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한 것이다 라고 이 저자 세스 고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어. 근데 그 친구에게 러닝 동호회를 소개시켜줘서 러닝에 입문시켜주고, 그 친구가 러닝을 통해 더 이상 집 안에만 있지 않고 나와서 친구도 사귀고 달리기도 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사회생활도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도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만들어주면 굉장한 거죠. 네,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변화시킨 적 있나요? 네,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만 그 관객분들이 웃고 나서 과연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갈까, 사실 이런 고민을 조금씩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난 다른 코미디언들보다 그냥 더 웃기는데 전념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다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대본보다는 또 제가 더 주목받을 만한 대본 쓰는데 집중하게 됐는데, 이 문장을 보고 나도 좀 코미디언으로서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이 좋은 코미디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사람들한테 탁 하고 뭔가 머릿속에 뭔가, 네? 머리를 탁 치는 그런 것들. 웃기면서도 그런 어떤 재치 있고 센스 있고 되게 풍자적인. 근데 사실 그런 대본을 짜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노력해봐야겠죠. 네. 제 삶의 모토가 가치 있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힘들어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가려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은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다. 나는 그러면 코미디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사람들한테 일으킬 것인가? 이런 좋은 질문을 받아서 이 책이 초반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스 고딘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마케팅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집에서 사회생활도 안 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살게 만들기보다 사람이 더 긍정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더 뭐라 해야 되지? 네. 좋은 것들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밝은 거.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해요. 열쇠를 만든 다음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자물쇠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자물쇠를 찾은 다음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해결책이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맞는 고객을 찾기보다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고객을 먼저 찾고 그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편이 더 쉽다. 야, 제가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정말 뒤통수를 빠바바바바박 네, 바로 맞은 느낌이었는데, 사람들은 보통 내가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열쇠 가지고 이 자물쇠도 넣어보고 저 자물쇠도 넣어보고 하다가 힘이 빠져요. 예. 근데 세스 고디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일단 자물쇠를 네가 열고 싶어하는 자물쇠를 하나 딱 찾아라. 예를 들면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자물쇠를 딱 찾았어요. 그러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이제부터 만드는 겁니다. 열쇠를 만든 다음에 자물쇠를 따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자물쇠를 따로 막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 자물쇠를 찾은 다음에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만들고 그 자물쇠를 따라. 얼마나 쉽냐? 그러면은 제가 만든 열쇠는 그 자물쇠만큼은 충분히 열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마케팅도 그렇게 시작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가 불편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스탠드업 코미디 장르 특성상 조금 19금 농담도 있고 욕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되게 농담을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즐길 수 있는 농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정말 강하고 독한 개그를 듣고 싶어서 찾은 손님들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책을 보고 저는 고민을 이제 해결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재미있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재치 있다고 생각하는 농담을 그냥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농담을 하기로요. 예. 그럼 제가 농담을 했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분들은 감사한 거고, 제가 앞으로도 신경 쓰고 정말 자주 소통해야 하는 그런 관객분들이신 거고,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르 특성상 이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덜 폭력적인 장르를 원하시면 다른 공연을 즐겨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이제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옛날에도 막 식당 같은 데 보면, 맛집 같은 데는 손님들이 막 진상 부리고 이러면 쫓아내더라고요. 예. 왜냐? 그 맛집을 찾은 다른 손님들에게 더 신경 쓰기 위해서 굳이 진상 피우는 손님 일일이, 그 응대를 안 준다. 뭐 이런 컨셉으로, 사장님, 그렇게 소란 피우실 거면 가세요. 예, 딴 집 가서 드세요. 예. 그 대신 점잖게 자기 식당을 찾아와서 맛있게 식사하는 분들에게는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친절을 베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스 고딘이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고 싶은 자물쇠부터 찾아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싶은 고객부터 찾아라. 그리고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그거를 제공하라. 그러면 일부 팬이 형성될 거고 그 일부 팬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만들어질 것이다. 네. 이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모두를 바꿀 수는 없다. 모두를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하라. 이는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의 기준이 되며 불신자들을 상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 스탠드업 코미디. 제 코미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냥 막 좀 말도 안 되는 농담, 그냥 웃고 싶은 사람, 굳이 어떤 거에 대한 편견이나 불편한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웃고자 즐기러 오는 관객분들이 99.9%거든요. 근데 거기에 굳이 뭐 종교에 자기 인생을 막 완전 100% 헌신하기로 한 엄청 도덕적인 사람, 아니면 뭐 어떤 사상가들, 페미니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농담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너무 예민했어가지고, 예. 참 이거 그러고 보면 옛날 그 동화인가 우화 중에 부자와 당나귀,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우화인 것 같아요. 예? 아빠랑 아들이랑 당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바보같이 당나귀 타고 가면 되지. 그래서 아들을 태웠더니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유 저 아빠를 나귀에 태울 생각 안 하고 불효자 같으니라고. 그래서 아들이 눈치 봐가지고 아버지가 타세요. 또 그랬더니 이제 젊은 아낙네들이 아니 애가 저렇게 지쳐가는데 저 아동학대 아니요? 아빠가 뭐 저렇게 이렇게 모질게 애를 대해. 그래서 다시 아들아 그럼 우리 같이 타자.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다른 아저씨들이 아니 마귀를 저렇게 2명이나 타면 마귀가 안 힘들겠나? 아유 동물 학대범 같으니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말이 진짜 웃기죠. 아들이랑 둘 다 나귀를 들고 갔다고 하죠. 직접. 네. 이 다른 사람들 욕 안 먹으려고 막 하다 보면 별 이상한 짓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참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고자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고 눈치를 보는 건데 또 너무 눈치 보지 마라.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요즘 MZ세대들 너무 눈치 안 보잖아. 나는 별로더라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근데 뭐 이거는 또 세대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는 내가 너무 눈치를 안 보고 스스로를 지킬 만큼의 어떤 그 정도 깡다구는 돼야 된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좀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의견도 귀 기울이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기 자신이 사라질 만큼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 예. 자, 계속해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할 때 중요한 태도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할 때 중요한 태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 그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 답이 있어야지 공허함을 덜 느끼겠죠.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저를 위한 것입니다. 예. 저는 사람들을 웃겼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 넷플릭스나 이런 아무튼 핸드폰으로 여러 스페셜을 봤어요. 미국의 코미디언들 아니면 다른 외국의 코미디언들. 근데 그런 코미디언들이 멋진 농담으로 사람들 막 1시간 동안 막 배꼽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요것도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당신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뭐 살면서 뭐 이런 얘기 듣죠. 너 뭐 어떤 사람이잖아. 니 이런 사람이잖아. 내가 니 어릴 때부터 봐서 다 알지, 임마, 자식아.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제 또 평가하고 바라보는 또 시선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섹시하고 잘생긴 사람이야. 근데 옆에 친구는 야, 너 섹시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야. 평범해. 자,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랑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 왜냐?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어쨌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밖에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예술대학교에 다녔었는데 이 예술가들이 좀 자아도취형 유형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의견 다 좋다가 아니라 좀 저리 가라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의견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나는 멋진 예술가야, 난 최고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평가해도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순 없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중이 여러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히더라고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좀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하는 평가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평가를 더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또 다음 문장. 개선하고 싶다면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상상하는 것이다. 자, 개선하고 싶다면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계속 상상해야 됩니다. 저 사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거. 그래야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요런 재미난 문장이 나와요. 사람들은 0.25인치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0.25인치 구멍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드릴 좀 빌려줘. 왜? 드릴은 왜 어디다 쓰게? 나 구멍 내야 되는데. 나 드릴은 없는데 여기 뭐고 다른 장비가 있거든? 그걸로 구멍 내줄게. 구멍만 내면 되잖아.
드릴 뭐 상관없어. 구멍만 내주면 돼. 이거 뭐 걸 거라서. 자, 이게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원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더 멀리 내다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구멍을 낸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뭔가를 설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선반을 설치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선반을 설치해가지고 잡동사니들 막 올려놓고 그런 기분이 어때요? 막 좋잖아요. 예. 그 기분을 원하는 것이다. 그 기분. 근데 여기서 또 더 멀리 내다보면 결국 뭐냐? 사람들은 그 선반 설치해서 잡동사니들 정리해서 그 깔끔해진 기분, 또 그 기분을 느낌과 동시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래요? 와, 야, 이거 선반 설치 잘했다. 와,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대단한데? 이런 위상, 높아지는 기분, 주위의 감탄, 이런 걸 진짜 존중받는 느낌, 이런 걸 진짜 원하는 거라고 이 작가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지 드릴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드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고자 하는 어떤 감정을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코미디언으로서 사람들이 뭘 원할까? 코미디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연이 끝나면 뭐 제 공연을 잘 봤다는 사람이 혹시 계시면 어떤 농담이 재밌었는지, 뭐 어떤 농담을 좋아하는지, 왜 이 공연을 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다 보면 내가 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감정을 받기를 원하고 이 코미디 공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감으로써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무슨 진짜 북튜버 느낌이 되고 뭐 농담은 하나도 없네요. 예. 좀 개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오늘 뭔가 책이 너무 와닿는 게 많아서 그런가, 예. 농담할 게 없는 것 같아. 예. 자, 일단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소속감, 유대감, 평온함, 위상이나 다른 바람직한 감정을 안겼다면 가치 있는 일을 한 셈이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는 일이 소속감, 유대감, 평온함, 위상,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예. 야, 소속감 좋죠. 소속감 느껴지면, 예. 이 사람이 참 덜 외롭습니다. 제가 해병대 또 나왔는데, 또 요 해병대 전우들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처음 본 사람인데, 해병대 나왔다고 하면 막 서로, 막 포옹하고 허그하고 막 어디서 근무했냐 이러면서 이 소속감 때문에 좀 친밀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예술대학교 개그클럽 나왔는데 또 이 개그클럽 사람들끼리도 또 소속감이 있어요. 이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다 소속감이죠. 뭐, 너 학교 어디 나왔니? 저도 같은 학교 나왔는데요. 이런 거. 이 소속감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이 소속감을 통해서 유대감도 느낄 수 있죠. 옛날 친구들 만나거나 옛날 뭐 대학 아니면 옛날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들 만나서 그 유대감 느낄 수 있게. 그다음에 평온함, 와서 푹 쉴 수 있게 해주는 거. 예? 와가지고 뭐 와인 모임이라든지 와인 먹으면서 푹 쉴 수 있게. 거기 진상 있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또는 뭐 정말 마음이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분위기가 좋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거기에서 보고 싶은 사람과 보내는 시간,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제공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저도 이제 코미디를 앞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좀 주고 싶어요. 저를 봐주러 오는 팬분들이 생기면 저는 정말 가서 늘 감사하다. 맥주 한잔 먹자. 소속감, 유대감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공연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 제가 막 뛰어다녀야죠. 예? 그리고 뭐 대부분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주말에 한번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좀 웃으러 와야 되겠다 왔으니까 제가 또 그런 것들 풀어줄 수 있게 해서 가치 있는 코미디언이 한번 되어보고 싶네요. 네. 다음 문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이끈다. 네. 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한번 되새겨보면서 살아보세요. 이걸 되새기면서 결정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공허하지 않은, 그리고 좀 효과적인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공허하지 않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장. 시장에 이끌리면 고객과 그 친구들의 희망과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네. 시장에 이끌리면 고객과 그 친구들의 희망과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들이 왜 짜증이 났는지 귀를 기울이고 문화를 바꾸는 데 투자하게 된다. 시장을 따르면 오래 갈 수 있다. 네. 제가 옛날에 예대 다닐 때는 시장의 생각은 필요 없다. 대중문화 필요 없다. 오로지 내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라 이랬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솔직히 귀를 잃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일단은 인정을 못 받게 돼요. 제가 무슨 온라인에 글을 쓰든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하든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마음대로 하니까 정성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성도 없어지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안 볼 거고 인정도 못 받게 되고 인정 못 받으니까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안 해야 되겠다. 굳이 할 필요 있나? 또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무기력감. 난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그래서 최근부터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은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스탠드업 코미디도 원래 2020년도부터 했는데 코로나 때 또 공연을 한참 못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몇몇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쇼츠, 릴스 이런 짧은 영상으로 막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인기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웃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갈망하는구나. 왜 그런지 봤더니 이 삶이 참 힘들고 퍽퍽해. 그래서 웃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웃음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예. 뭐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좋고. 웃음에 대한 명언이 뭐 몇 개 있었는데 웃음은 뭐 영혼이 춤추는 거다 뭐 이러던가. 아무튼 웃으면 굉장히 이 기분이 좋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웃는 것도 좋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을 땐 더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팍팍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정말 재미있는 공연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목표가 생겨요. 좀 더 말도 더 유창하게 잘하고 싶어지게 됐고 코미디 농담 쓰는 것도 더 오래 고민하게 됐고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진정한 팬이 될 1000명을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인구 집단이 아니라 심리 집단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자,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정말 당신이 뭘 하든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팬 1000명만 모으면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1000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 모으는 게. 저한테 지금 팬 1000명? 1000명은 무슨 10명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도 제가 만약에 인스타로 공동구매 공구하면 한 두세 번은 사줄 수 있겠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안 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팬을 1000명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 팬을 1000명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냥 야 요즘 뭐 노래 부르는 거 트로트 부르는 거 인기 많던데 트로트 시작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만약에 1000명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될까?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까?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싶은 1000명의 팬들은 조금은 철학적이면서 조금은 또 라이트한 가벼운 면이 있으면서도 또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냥 너무 가볍고 너무 그냥 웃고 나면 증발하는 그런 농담보다 나중에는 조금 풍자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농담을 하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코미디언이 되고 싶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성향을 가진 팬분들을 모시고 싶어요. 이게 막 있잖아요. 막 옛날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그 정말 재밌는 코너도 많았지만 가끔은 뭐야 너무 그냥 바보 흉내만 내는데 막 약간 그런 느낌의 코미디적인 요소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 중에서도 그런 농담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농담을 저도 할 겁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비중을 그래도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농담 아니면 감동과 여운을 주는 농담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건데 제 팬분들은 그런 농담을 좋아하고 김태훈님 코미디 들을 때마다 뭔가 생각하게 돼요. 저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제 꿈이라 그런 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팬분들을 먼저 누구를 섬길 건지 심리 집단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자, 또 다음 문장.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가정이자 편향이며 고정관념이다. 여러분들 뭐 네 세계관이 뭐냐, 내 세계관은 이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 세상에 대한 나름의 편향, 고정관념이에요. 네, 사람들 세계관이 다 다르잖아요. 네. 바닷가에서 산 사람은 또 바닷가에서 산 사람만의 그 세계관이 있을 거고, 산에서 산 사람은 산에서 산 사람만의 세계관이 있을 거고, 우리 아바타도 보면 물에서 사는 그 종족이 있었고 산에서 사는 종족이 있었는데 걔네들 진화하는 방향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같이 있는 세계관은 좀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랑과 헌신은 뭐 어떤 세계관이든 존중받는다든지 뭐 공통적인 세계관은 있는데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정말 나랑 세계관이 맞는 사람, 나랑 고정관념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또 다음 문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나머지 당신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돈을 기꺼이 대줄 사람들이 있는가? 당신의 일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여정에 동참하려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자, 뭐 이거 읽다 보면 제가 밑줄 치고 설명하고 뭐 읽어주는 문장들 맥락은 다 비슷해요. 예. 자, 당신과 세계관이 맞는 사람들 찾았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내 온 시간을 쏟아부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줘 어떤 가치를.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당신한테 돈을 대줄 수도 있어. 야, 나 돈 대줄게. 난 네가 춤추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좋아. 날 위해서 평생 춤을 춰줘. 돈 대줄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 K-팝이 흥행한 거고. 세상에는 참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아무튼 돈을 그렇게 기꺼이 대줄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저번에 한번 코미디 끝나고 좀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맥주 한 잔 주겠다고 공짜로 한 잔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 사장님이 무대 뒤편에서 굉장히 안 웃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좀 무섭게 생겼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공연만 하고 가야겠다 이랬는데 제 공연이 딱 끝나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맥주 한 잔 사드리고 싶다고. 그분에게 뭔가 제가 줬나 봐요. 예. 뭔가를 줬나 봐요. 뭐 이상한 걸 주진 않았고 저는 그냥 공연만 했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기분 좋았던 기억. 인정받는 기분이죠. 인정받는. 당신의 제품은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적지만 당신의 세계관에 동조하고 열광하는 고객. 애초에 당신이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 계속 반복돼가지고 내용이 저도 이제 좀 잠이 오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착착. 네,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네.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딱 만들었는데 별로야 하면 별론가?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걸 믿어버리고 막 그만둬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이 만든 어떤 창작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께 선보인 게 아니라서 인정을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섬기고 싶은지부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난 뭘 잘하지? 나는 평생 한 가지 일을 정말 열심히 연마해야 된다면 무슨 일을 할까? 먼저 그런 내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래, 나는 책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팟캐스트로 녹음을 하겠어. 그러면서 조금 이 책을 가볍게 소비하기를 원하는 청취자들을 끌어모아서 팟캐스트를 계속 방송하겠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뭔가 책을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은 제 팟캐스트가 너무 가볍고 제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섬기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무시해도 된다. 근데 아직까지 뭐
청취자가 아무도 없네. 네. 나중에라도 생길까요? 네. 몇 년은 할지 모르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오래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아직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재밌긴 재밌어요. 예. 저도 이제 녹음해놓고 제 방송을 들어요. 들으면서 너무 노잼인데, 너무 과한데. 지난번 방송 때도 조금 재수없게 말하거나 좀 말도 안 되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녹음할 때 조금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녹음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불편한 것 같아. 좀 더 편안하게 동네 아이씨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하루 종일 아파서 막 누워 있었는데 이거는 꼭 녹음하고 싶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저의 세계관과 맞는 누군가가 들어서 저처럼 어떤 가치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당신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당신에게 배울 기회가 있다면, 당신에게 누군가가 배울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예. 댓글로 남겨주시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뭔가 배울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강연을 하고 싶어요. 강연. 어떤 강연이냐? 그냥 어릴 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부끄럽네요. 예. 어릴 때 얘기를 하도 안 해서. 제가 20대 때는 제 인생 자체가 스토리가 되길 원했어요. 예. 정말 성공 스토리. 그래서 어릴 때부터 20대 때부터 남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길만 가려고 하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나왔는데 제 동기들은 다 선생님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다 야, 선생 되는 게 훨씬 쉬워. 왜 굳이 돌아가려고 해? 쉬우니까 그쪽으로 안 가는 거야. 이 말은 차마 못했어요. 재수없어 볼까봐. 그냥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문예창작과에 입학합니다. 체육교육과에서 문예창작과,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하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나 봐요. 예. 그래서 아직도 그 문예창작과 입학했는데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낯선 눈빛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애초에 이제 남자 학우들도 여자 학우들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체대생이 아주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남자애들은 잘 없거든요. 거의 다 이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MBTI 하면 무조건 I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제 지원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부류가 오니까 뒤집어진 거죠. 예. 제가 그래서 학교에 이제 굉장히 잘 놀기로 유명한 뭐 연기과, 무용과 이런 친구들보다 더 막 까불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연기과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튼 그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풋살 선수가 되고 싶어서 풋살을 시작했습니다. 풋살. 제가 운동선수를 어릴 때 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시켜주지 않아서 그게 너무 한이 됐어요. 근데 33살에 풋살 팀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운동선수도
아니었고 운동을 좋아하는 해서 뭐 자주 했지만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이제 30대였어요. 굉장히 결혼하고 돈 모아야 될 나이인데 또 새로운 꿈을 도전한다는 게 좀 무모했죠. 근데 저는 또 그게 그 길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시작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뭐 앞으로 천천히 또 썰을 풀겠지만 저는 힘들어 보이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연자가 돼서 이렇게 오히려 힘들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았는데도 행복하더라. 이거를 저는 사람들한테 조금 들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내 삶은 어떠냐? 지금 저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랑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일단 하고 싶은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되게 좋아요. 물론 더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있죠. 이 뭐 예전 그리스 시대인가 그때는 자기 자신의 이 재능을 정말 노력을 통해서 완전히 꽃피우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했대요. 저는 확실히 그런 거를 행복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더 도전하고 싶고 새로운 걸 공부하고 싶고 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또 저한테 주어지면 또 가고 싶고 뭐 그런 열망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죽었다.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 과정들이 힘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저는 누군가에게 뭘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좀 깡따구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깡따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식한 표현 같고 너무 아무튼 네 여러분 인생 그냥 사라집니다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보다 진짜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또 그렇게 함부로 얘기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농담이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냥 너무 만족하고 제 이야기를 뭔가 스토리로 팔겠다라는 생각보다 요즘은 진짜 재미난 농담을 짜가지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웃음을 드리는 사람. 네.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코미디언.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 내걸 수 있는 약속을 세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팅을 할 때 내걸 수 있는 약속 세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제품은 누구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의 제품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1번이고요. 2번.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다. 자, 3번. 내가 만드는 제품을 쓰면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무엇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빈칸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마케팅을 할 때 이제 내걸 수 있는 약속 3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은 웃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런 농담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철학적인 걸 떠나서 그저 그 순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는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농담을 들으면 지금 이 순간을 웃고 즐길 수 있고 버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나의 제품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다. 내가 만드는 제품을 쓰면 어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자, 다음 문장. 손더라는 신조어는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풍부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손더라는 말 들어봤나요? 손더? 이 신조어인데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풍부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만 가장 힘든 줄 알죠. 예,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는데 솔직히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뭐 한때 뭐 게으르고 한때 조금 뭐 탱자 논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도 과거에는 열심히 살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열심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복잡한 삶을 살아가요. 그걸 깨달은 사람을 손더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손더라는 이 마음가짐, 이 깨달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돼가지고 나만 열심히 살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인정 못 받지?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이 결국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고유한 구역을 구축하라. 간과된 두 축을 찾아라. 여러분들이 이건 지난번에 우리 제로투원 내용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고유한 구역을 구축하면 좋고 좀 무시받고 있는 축을 찾으면 또 좋다. 네. 또 이런 문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고객과 한 약속을 지키고 당신을 분명하고 명백한 선택지로 자리 잡게 해줄 진실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고유한 구역 구축하고, 네. 좀 소외받고 있는 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면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약속했으면 약속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들과 같이 어울리기가 한결 쉬워진다.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그들이 틀렸음을 인정하도록 만들려 하지 마라. 야,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울리기가 한결 좋대요. 저도 옛날에 그 예대 다닐 때 약간 예술 뽕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 이 대중 영화 저런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영화를 보고 평점을 저렇게 높게 줄까? 진짜 좋은 영화들은 다 다른 영화들인데 왜 저렇게 판단할까? 막 이런 식으로 좀 깔아뭉개했어요. 재수없죠. 예. 그때 저를 만나면 진짜 명치 존나 세게 한번 때리고 싶은데 뭐 사람이 그렇게 또 철이 안 들 때도 있죠. 네. 그냥 저 사람들도 복잡한 삶을 살고 있고 저도 그런 사람 가끔 본 적 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러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이런 장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면 돼요. 굳이 그 사람을 왜 스탠드업 코미디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고 그런 거를 굳이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이 작가는 합니다. 네. 지금 54분인데 네. 지금 아직 적어놓은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나도 걸렸고
목이 생각보다 조금 아프네요. 무엇보다도 네, 아무튼 이대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스 고딘 마케팅이다. 또 다음 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죠.